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권도영씨 최신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LFG에서 갑자기 950억 원 상당히 인출이 됐는데 정말 난 마이웨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 권도영씨 별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해롱해롱 하신 것 같은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권도영씨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최신 근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은 업비트에서 루나 수수료 활용해가지고 드디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 모니터링 센터 세운다라고 해가지고 65억 규모의 루나 수수료 활용처를 단기 그리고 중장기로 계획을 정해가지고 피해 구제하고 공정시장 모니터링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국내 1위 업비트가 루나 클래식 기존 루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활용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당시 한 전문가는 내부에서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라고 의견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환원 방안을 실행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투자 금액까지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 여러 아이템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들었다라며 조만간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플랜까지 세운 배경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의 시세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지난 5월에 테라 사태가 발생한 뒤에 업비트는 투자 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해서 일명 루나 수수료인 239.1302590 비트코인은 약 95억 원의 규모였으나 지금 비트코인 규모 같은 경우에는 64억으로 95억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업비트의 루나 수수료의 액수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백서 작성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기부금 명목으로 루나 수수료를 사용할 피해 구제 관련 기간을 특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한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자료나 공지를 통해서 활용처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나 클래식은 어느 수수료냐면 5월 11일 00시부터 거래 종료가 된 5월 20일 12시까지 벌어들인 루나 클래식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하죠. 다른 데도 분명히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업비트는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내렸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 코리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권도영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 LFG에서 갑자기 3,313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월 27일 오후 6,659만 달러, 약 950억 원 규모로 남부지검에서는 이체 확인 뒤에 일부 동결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탁 음닉 도피 활용 의혹 조사 당연히 있고 신병을 확보하고 자산 추가 동결 여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크립토컨트는 비트코인 대량 입금 전수 조사 뒤에 의심지가 100개 선별에 역추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도영씨 하이. 자, 그래서 95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고액이고 이거에 대해서 4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닉 세탁 의혹해서 이렇게 보시면 LFG 바이낸스 지갑에 있던 3,313개 비트코인이 15일부터 18일 3일 동안 쿠코인으로 약 1,354개 비트코인 388억 원 그리고 OKX로 1,959 비트코인에서 562억 원이 이체됐다라고 합니다. 두 거래소에 각각 4, 5차례씩 나눠서 입금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쿠코인에 동결 요청을 보냈고 쿠코인은 이체된 1354 비트코인을 동결했고 OKX는 검찰의 자산 동결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체된 1959개의 비트코인은 또 다른 거래소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 중이고 통상의 범죄 수사에서 거액의 자금이 체포영장 발부 뒤에 피의자 관련 계좌에서 움직였다면 당연히 세탁, 은닉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고 도피자금으로 이용될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내용 번역이 되진 않네요. 이 내용 잠깐 볼까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자, 보시면은
나는 도주 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에 관심을 보인 정부 기관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 비트코인이 대량 입금된 쿠코인과 OKX 지갑을 전수조사한 뒤 100개를 선별했고 추가 분석을 통해 LFG의 바이낸스 지갑을 찾아냈다라고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동결하기 위한 수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두 거래소, 이제 쿠코인은 검찰에 협조를 했는데 OKX는 묵묵부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비트코인 이체 뒤에 권도영 일방 주장, 연관성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9월 15일에 이제 이체되기 시작했고 9월 18일엔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나를 조사하는 어떤 정부 기관과도 소통하고 있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비트코인 이체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날에. 그리고 폭락은 내부 소행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자, 한편 권도영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를 키우고 죽은 자를 매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9월 18일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친구다. 만날 계획이 있다. 우리는 GPS 기반 웹 3.0 게임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GPS를 알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TBH는 잠시 동안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칼로리를 좀 줄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도주 중이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여러 관할 구역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몇 달 동안 진실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Cheers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똥 포스팅은 직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 stand corrected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답글을 남기는 걸 여전히 우리 스테이블 권 씨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건 씨가. 자, 또건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어디 가족을 숨겼니? 괜찮습니다. DM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답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거실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글이 속보를 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한두 줄 정도 있을 수 있다. 어젯밤에 형과 긴 GBP 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놓쳤다 방문하십시오. 우리는 곧 담배를 공유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술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 경력을 통해 습득한 기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포스팅은 직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건 don't stop, don't soup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워기에 내장된 병의 바디워시를 사용한다. 비누가 TBH처럼 보이는지 확실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히 어디를 방문할 수 있냐 친구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위터 전체 초재가 아니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계속하다. 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좀 답글이 왁자지껄하게 조금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 검색 쿼리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고 오만함을 전달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관찰자 편향이라고 얘기하면서 권도영 씨는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 검색 쿼리의 이제 결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권도영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말이죠. 9월 27일인데 16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내 거실에서 코드 작성하고 있다 등등등 쭉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말했듯이 난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아. 나는 산책과 쇼핑몰에 가. 시티 중 누구도 지난 몇 주 동안 나를 만난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BH는 잠시 동안 실행하지 않았다 해서 칼로리 줄이자. 아까 그 내용이죠. 자, 보시면 도주 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에 관심을 보인 정부 기관에 대해 전적으로 협력하고 숨길 의향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여러 관할 구역에서 이제 변호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권도영 씨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950억 원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일자가 공교롭게도 9월 15일에 걸치면서 쿠코인과 그 다음에 OKX 욜로 이렇게 갔는지 그리고 쿠코인에서 일단 동결을 시켰고 그
그 다음에 OKX에서는 동결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진실, 그 다음에 쿠코인에서 그렇게 많은 거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내가 만약에 권도형이 아니다 그러면은 억울해서라도 그 당사자가 직접 이거 내 돈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빼주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라는 게 약간 애매모호하다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권도영 씨가 정말로 사기를 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좋겠고, 각자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